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의 의지가 강한 만큼 노란봉투법 통과 임박한 듯합니다. 노란봉투법의 막판 쟁점은 뭐고 그게 우리 산업 환경을 어떻게 바꿀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노란봉투법이 지난 정부 때는 2번이나 거부가 됐잖아요. 새롭게 살펴볼 쟁점이 있습니까? 네, 정부 여당은 노동쟁의의 의미 자체를 바꾸려고 합니다. 현행법은 노동쟁의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근로 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서 발생한 분쟁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여기서 근로 조건의 결정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난 정부 때 거부권이 행사된 이 노란봉투법은 여기서 결정이라는 단어를 삭제했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결정만이 아닌 이미 과거에 노사 간에 계약돼 있는 임금, 복지, 그런 모든 근로 조건을 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큰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민주당 안은 기존 노란봉투법에 더해서 경영상의 해고나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대한 사안도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안도 있는데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하자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합병하려고 했을 때 대규모 파업이 일어났었는데 이렇게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경영결정에 대한 쟁의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이었고 그런데 이것을 합법으로 인정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향후에 구조조정을 한다라든가 인수합병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도 사실상 노동쟁의의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도 쟁의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쟁점은 뭐가 있습니까? 근로자 그리고 노동조합의 개념도 바뀝니다.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한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한다라는 내용도 새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배달기사와 같이 플랫폼 노동자나 또 특수고용 노동자가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고 노조 활동도 가능해집니다. 또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한 노조는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현행 규정도 삭제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부당 해고 여부를 다투는 등의 경우만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했는데 앞으로는 회사와 관계가 없는 시민단체나 하청업체 직원 등 사실상 원하는 누구나 노조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직장에 안 다녀도 그럼 노조원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군요.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실제 산업 현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까? 네,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합니다.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면 대기업 원청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교섭 요청을 바로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청 기업이 몇백 개, 몇천 개인 기업은 1년 내내 노사교섭을 해야 하고 노동쟁의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면 직접적인 생산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로자의 관점에서 이 노란봉투법 어떻게 비춰질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처럼 고용 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이 신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법 파업의 정당 방위를 인정하는 내용도 추가가 돼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 권한이 매우 큰 폭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노동자의 권익을 신장시킨다 이건 좋습니다만 기업 활동을 또 위축시키는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조화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